2021학년도 수능 화학 1 20번 문제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양적 관계 문제를 대비해서 제작해 놓은 저의 강의는 7-1강부터 7-6강까지입니다. 무작정 풀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문제는 여기 강의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의하는 사람마다 이론 강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양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는 것, 즉 저보다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1학년도 2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우선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모두 기체 반응이라는 거.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죠. 처음 문제를 접했을 때 중간에 액체나 고체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체로 된 화학 반응식이어서 반가웠을 거예요. 기체로만 되어 있으면 왠지 계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계수비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물질들의 양이 몰수나 부피로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모두 그램 단위, 질량으로 물질의 양이 주어집니다. 계수비를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길고 주서리 말이 많다는 것은 세세하게 부분 힌트들을 심어놨다는 거겠죠. 쭉 훑어볼게요. 갑자기 실린더 속에 밀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밀도를 왜 줬을까? 생각해야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아하, 질량 값으로 주어진 물질들의 양이 아쉬웠는데 부피값이 필요할 땐 밀도를 잘 이용해 보거라 라는 느낌이 들죠. 최종적으로 A와 D의 분자량 그리고 계수에서 알려주지 않은 X, Y 값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넘겨 짚어보면 분자량을 직접 구해라는 것이 아니고 A와 D의 분자량 B잖아요. 그러면 예전 선생님 강의에서 분자량 하면 몰수분의 질량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고 기체 반응에서는 몰수 대신 부피를 적용해도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체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니까요. 결국 계수 속의 미지수들도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값들 중에서 반응 중에 나타나는 물질들의 부피 값들의 비가 계수비가 될 테니 이 문제는 주어진 질량 값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밀도를 이용해 부피값을 알아내고 부피값을 통해서 분자량과 미지 계수까지 찾아내는 큰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집니다. 물론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그림이 떠오르진 않죠. 저는 한번 풀어봤으니까 미리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봅시다. 우선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고요. A와 B가 만나 C와 D를 만든다. 모두 기체니까 상태 표시 생략했고요. 계수비는 1대 X 대 1대 Y. 그리고 제가 항상 풀어왔던 방식인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문제 봐볼게요. 그림 가는 실린더에 A 기체와 B 기체가 각각 9Wg, Wg이 들어있는 것을 자, A와 B가 9Wg, Wg 있고요. 이게 반응 전이 되겠죠. A 기체 9Wg, B 기체 Wg. 아직 반응 전이니 C와 D는 없습니다. 나는 가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는 반응이 완결되었으니 반응 후가 되겠네요. 그런데 반응 후를 보니 A, C, D 기체만 있어요. 이것은 B 기체는 모두 반응했다? B 기체는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말이군요. 반응 중은 비워두고 반응 후 상황에서 B 기체는 0g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반응 중에 B 기체는 Wg 모두 감소해야 되고요. A는 일정량 반응하고 남아있을 테고 C와 D는 생성된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존재하겠죠. 여기까지를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실험 1이라고 할게요. 계속해서 남은 A 기체를 반응시키기 위해 나 실린더에 B 기체를 EWg만큼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나 실린더에 B 기체를 추가하여 다시 반응을 시키고 완결되는 것을 실험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 기체를 EWg 넣어준 것까지가 실험 2의 반응 전후로 보겠습니다. 실험 1과 실험 2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응 중, 반응 후. 실린더 다가 실험 2의 반응 후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다 실린더에는 A 기체도 B 기체도 모두 없습니다. 그 말은 실험 2가 진행되는 반응 중에 A와 B 기체가 모두 남지 않고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즉, 반응 후에 A와 B는 0g, 0g 남을 테고 B 기체가 0g이 되려면 반응 중에 EWg만큼 감소해야겠네요. 그리고 실험 2에서도 생성물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 질량은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에서 나온 정보들을 우선 쭉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하다 보니 많은 빈칸들이 아쉽지만 그 가운데 유독 기체 B에 대한 정보가 눈에 띄게 모두 채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두 개의 실험을 겹쳐 놓았는데 여기 반응 중에 B 기체의 값을 보니 실험 1에서는 Wg만큼 감소했고 실험 2에서는 EWg만큼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물질들의 양이 질량으로 주어지면 계수비는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같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한 두 개의 실험에서 반응 중에 물질들의 질량 B는 일정하다고 공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응 중에 B 기체의 양이 여기 이렇게 2배 늘어났다는 것은 A 기체에 반응한 질량도 실험 1과 실험 2는 2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 눈찜작으로 1대 2의 질량 B를 이루면서 9Wg이 모두 반응하려면 실험 1에서 3Wg 감소, 실험 2에서 6Wg이 감소되겠죠. 눈찜작으로 모르겠다면 그냥 여기를 8Wg 감소한다고 하면 여기 실험 2는 2배가 돼야 되니까 2AWg 감소한다고 해놓고 풀어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9Wg 빼기 8Wg이 되고 여기에서 2AWg이 감소하면 0이 된다. 그러면 A가 3이 나오죠.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실험 1에서 A 기체는 3Wg 감소, 실험 2에서 A 기체 6Wg 감소.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증가량이 몇 g인지도 보이죠. 질량으로 값들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 실험 1에서 반응 중에 감소한 총 질량이 4Wg이었으니 생성물의 증가량도 분명 4Wg이 되겠죠. 아직은 C와 D가 각각 몇 g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4Wg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C와 D의 질량도 4Wg. 실험 2에서는 반응 중에 감소한 질량이 8Wg이니까 증가한 생성물의 질량도 8Wg이 되겠죠. 그러면 실험 2에서 최종 생성물 C와 D의 질량은 4Wg과 8Wg을 합쳐주면 되니까 12Wg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다 실린더 속의 C와 D의 질량비가 4대 5라고 알려줬으니 여기 12Wg 중에서 9분의 4는 C의 질량이고 9분의 5는 D의 질량이 되겠네요. 그러면 C의 질량은 3분의 16Wg, D의 질량은 3분의 20Wg이 되겠습니다. A 기체의 반응 중의 질량값을 구하는 순간 실험 1과 실험 2의 질량과 관계되는 값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구해졌습니다.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값들을 부피값과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가와 나의 밀도를 D1, D2라고 했고 밀도비가 분수로 주어졌어요. D1은 실린더 가, 즉 여기 반응 전의 기체들에 대한 밀도가 되겠고요. D2는 실린더 나, 실험 1에서 반응 후에 대한 기체인데
아직 B 기체를 추가로 넣기 전의 상황이니 여기와 여기 두 기체의 합에 대한 밀도값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실린더 가와 나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린더에서 나가거나 들어가는 물질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 밀도비는 질량이 일정하니 부피값의 변화로 나온 것으로 보면 된다는 말이고, 밀도비가 D1 대 D2가 7대 5라는 것은 부피비는 5 대 7이 된다는 말이죠.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니까요. 따라서 가의 부피를 5V라고 한다면 나의 부피는 7V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밀도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밀도값을 그대로 D2와 D3에 집어넣어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D2에 해당하는 나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그대로 대입할 것이고요. D3에 해당하는 다 실린더의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런데 다른 값들은 모두 알겠는데 아직 다 실린더의 부피값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깐 여기 실험 1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부피의 변화량을 살펴볼게요. 실험 1에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2V만큼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실험 2에서는 반응 중의 질량이 실험 1에 비해서 2배였으니까 부피 변화도 실험 1에 비해서 2배가 증가돼야 합니다. 실험 2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를 비교하면 실험 1의 2배가 되는 4V만큼 부피가 증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험 2의 반응 전 부피가 7V에다가 B기체 2Wg을 넣어줬는데 이 B기체의 부피가 몇 V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냥 B기체의 부피를 미지수 알파 V로 두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기체의 부피는 실험 2에서 반응 전인 7V 플러스 알파 V에다가 증가한 부피 4V를 더해주게 되면 11V 플러스 알파 V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밀도비에 대입할게요. D2분의 D3. 먼저 D2, 실린더 나의 부피는 7V, 분의 질량은 10Wg, 분의 다의 부피 11V 플러스 알파 V 분의 질량은 12Wg이 됩니다. 이 값이 25분의 14가 되고 이 수식을 재빨리 풀어보면 알파의 부피는 4V가 나옵니다. B기체 2Wg이 4V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질량값으로밖에 몰랐던 반응물들과 생성물에 대한 양을 모두 부피값으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2Wg이 4V라는 말은 Wg은 2V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실험 1에 반응 전의 부피가 5V였는데 B기체가 2V니까 A기체 9Wg은 3V라는 말이 되고 A기체 9Wg이 3V라면 3Wg은 3분의 1이니까 V가 되겠네요. 실험 1에서 반응 중의 부피 B가 V 대 2V라는 것은 계수 B도 1대 2가 된다는 말이고 X는 2가 되겠군요. 계수 B를 이용하면 생성물 C도 계수가 1이니까 부피는 V가 될 것이고 반응 후의 부피가 7V였는데 여기 기체 A 6Wg이 2V가 되니까 C는 그대로 V라면 D는 4V가 되어야지 나 실린더의 부피가 7V가 되겠네요. 여기 D 기체가 4V라는 말은 반응 중의 부피 B가 1대 2대 1대 4가 되니까 여기 D의 계수 Y값은 4가 됩니다.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 반응 중의 값이 2배가 되니까 기체 C는 2V, 기체 D는 8V가 되겠고 실린더 다의 C 기체는 V와 2V를 더하면 3V, D 기체의 부피는
4V와 8V를 더하면 12V가 되겠습니다. X와 Y 값 모두 구했고요. 이제 A와 D의 분자량 B만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기체 반응에서는 분자량 B를 구할 때 부피분의 질량 값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분자량 분의 D의 분자량은 A 값 중 질량과 부피를 아는 값을 아무거나 놓으면 V일 때 3Wg이네요. 그래서 V분의 3W 분의 D의 경우는 실린더 다해서 D의 부피가 12V일 때 D만의 질량은 3분의 20Wg이었습니다. 그래서 12V분의 3분의 20W 곱하기 Y분의 X는 4분의 2가 되는데 4분의 2는 2분의 1을 곱한 거나 같겠죠? V와 W를 모두 날려버리고 숫자만 계산하면 27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계산해보면 54분의 5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상입니다.